오늘은 바로 주제 수술과 관련된 의료 사고 법률톡톡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어요. 꼭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술. 또 다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술 동의서 왜 필요한가요? 우리 뭐 직접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라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무섭게 돼 있잖아요.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동의한다라는 내용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건가요? 그쵸. 동의서, 합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결국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어떤 진료 행위,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신체를 침습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환자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가 이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걸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아, 설명 의무를 우리는 수술 동의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하나의 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의무라는 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의사의 의학 지식을 따라갈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다 알아서 고칠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의를 거쳤고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상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했고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진료 행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행이 됐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형수술 요새 많이들 하시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 성형수술 관련된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와봐요. 예, 판례 재밌죠. 네, 코 수술 관련된 건데 이제 코를 성형수술을 하신 분이 이게 감염으로 인해서 코 모양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환자 쪽에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의사는 나는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고지를 했다. 이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수술 동의서에 있나요? 수술 동의서를 대법원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수술 동의서에 봤더니 뭐 수술의 내용, 수술의 이름, 일반적인 부작용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염으로 인한 코 모양 변형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예, 수술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이제 판사도 신이 아니니까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제3자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설명을 한 걸로 보는 거고 반대로 없었다면 설명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나 의사나 수술 동의서를 진짜 꼼꼼하게 보고 써야 되는 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기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환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판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네요. 수술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반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 내가 사인하면 나 앞으로 아무것도 못 다투냐. 그렇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역시 어려워. 이게 이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명 날인을 하더라도요.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의사가 갑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물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또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언제든지 무슨 조그만 사고만 발생해도 무조건 의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또 피곤해지니까. 수술 동의서는 효력이 그럼 없다? 쓰나 마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의사의 고의 과실이 있었느냐예요. 이제 의사도 환자와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료를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어떤 질병을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채무는 아니에요. 네, 의사의 채무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송을 반드시 승소를 해야 내가 일을 처리를 완성한 게 아닙니다.
합니다. 네. 그 현대의학 수준에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선의 전문 지식을 사용을 해서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 치료 행위에 최선을 다해서 나갔으면 그걸로 의사의 채무는 다 이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가 이제 자기의 주의 의무를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설명 의무도 다 이행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일반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수술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넘어선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날인을 하셨더라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 동의서가 중요한 걸 넘어서 이제 만약에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피해자가 나온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 피해자가 의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네요.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가 이제 피해자라기보다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피해자는 뭘 해야 될까요? 수술을 받은 사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자가 해야 될 것을 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를 포함해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떤 의료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 저희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 진료 기록지 같은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확보를 해 그렇죠. 뭐 응급 기록이라든지 네. 뭐 외래 기록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확보를 이미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직접 의료진에게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거를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될 수 있고 맞아요. 또 이게 설령 이제 나중에 혹시나 소송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 말을 바꿀 위험도 있어요. 양쪽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당시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록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해결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과 사적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치료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수술비 또 뭐 약간의 위자료 같은 것들로 서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걸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시고 네, 차후에 동일한 것으로 네,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쵸. 합의서를 수반하셔서 이제 종료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이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는 그런 곳에 그런 것도 있군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법조인이나 뭐 소비자 단체 같은 그런 어떤 공정성이 담보된 분들로 감정위원이 이렇게 꾸려져서 그분들이 인과관계라든지 사실 규명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주시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내주시고 거기에 서로 오케이를 하면 이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건 소송에 비해서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소송 가시기 전에 이 절차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이스한 단계. 네, 그렇죠. 그리고 조정안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셔서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톡톡 저희는 의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재밌는 소식, 법률톡톡 진짜 에피소드 많거든요. 재밌는 거 찾아보시려면요, 제 매일경제TV 들어오셔서 법률톡톡 하나하나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매일경제TV 구독, 좋아요. 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톡톡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